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건 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 이 말은 지난 12일 한 인터넷 매체가 몰래 촬영한 김무성 대표 수첩에 적혀있던 말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이 말을 두고 과연 KY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K와 Y는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얘기는 작년 12월 18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음종환 이동빈 청와대 행정관, 또 신모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행정관의 친구, 이렇게 6명이 가진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행정관이 김무성, 유승민을 문건 파동의 배우로 거론했다는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을 김 대표 측에 전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석 전 비대위원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번의 한숨이 나옵니다. 하필 대통령이 문서 유출을 나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기자회견 당일 오후에 김무성 대표의 수첩 문제가 불거졌다는 시기적 상황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 행정관이 집권여당 대표 등을 배우로 얘기했다는 것도 지금의 청와대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물론 행정관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배우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줄을 대 대구에서 배지를 달려고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년 12월 18일 바로 이런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 관계자가 사석에서 할 말치고는 적절치 않은 것 같죠. 누구의 말이 맞든 다시금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창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참 사건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이 바로 안산에서의 의붓 아버지가 자녀들을 인질로 삼은 사건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섭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사건에서 이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협상가로 직접 인질범과 협상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산 현장에서 직접 인질과 협상을 벌였던 경찰대학교 위기협상연구센터장 이종하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에서 직접 인질범 범인과 인질 협상을 하신 거죠? 협상을 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협상면은 제가 자문도 하고 옆에서 조정도 좀 했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네고시에이터. 네, 네고시에이터입니다. 네, 네고시에이터죠. 제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이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는 이런 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질범하고 전화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네고시에이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미국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청에서 2009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이제 네고시에이터 양성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각 지방경찰청마다 위기협상팀이 조직이 돼서 어제도 경기경찰청 위기협상팀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문용어로 코치, 그러니까 네고시에이터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고시에이터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미국에서 최소 3명 이상의 팀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직접 협상하는 사람을 이제 프라이머리 네고시에이터, 그다음에 뒤에서 협상을 도와본 보조 협상관, 그다음에 코치, 그다음에 정보관, 그다음에 보통 3명 이상으로 보통 구성하다 이렇게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이제 인질극이 벌어졌죠. 그래서 네, 다시 말해서 별거 중인 아내를 불러달라 이러면서 5시간 네. 넘게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네. 결국은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범인이 검거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2명의 목숨이 잃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범인과 직접 그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 어떤 말들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현장에 있던 우리 범인이 네. 굉장히 심정적으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드기만 해도 그냥 확 터지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일단은 저희들의 협상의 기본은 뭐냐면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그분의 감정을 분출시켜서 아하. 생존에 있는 인지를 구출하자. 이러한 저희들은 이제 전략을 세우고 접근했습니다. 예. 네. 심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다는 게 네, 예를 굉장히 들면 격앙되어 있어요.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협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얘기하는 대부분이 거의 욕설에 가깝죠. 제가 방송인에서 차마 예. 이제 그렇겠지만 거의 대화 내용의 90% 이상이 욕설과 비난 자기가 섭섭했던 것에 대한 감정을 분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요, 제가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직 보도는 많이 안 됐습니다만, 네. 전화를 맨 끝에 이제 할 당시에, 네. 큰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큰딸 전화할 때. 그거는 사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상을 할 때, 예. 저희들은 가급적 큰딸을 자꾸 범인이 자꾸 큰딸한테 말을 시키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이제 협상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범인하고 사실은 직접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범인하고 이제 협상하는 사람하고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전 자꾸 이제 범인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기 시키게 되면 이 아이가 소리를 질러요.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큰딸이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유도하면 이제 범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주로 범인하고 얘기하려고 자꾸 유도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협상 내내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렇죠. 굉장히 큰딸의 목숨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내내.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네. 범인의 현재 별거 중인, 처죠. 그죠? 별거 중인 처죠, 예. 합법적으로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와이프죠. 네, 근데 와이프죠.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할 때, 네. 왜 인생 그렇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이제 부인이요? 예.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이전에, 네. 아마 받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나 경찰 전문가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기 이전에 전화를 할 때.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감정이 격앙이 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부자를 살해하게 된 시점도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자기의 이제 별거 중인 부인하고 서로 이제 말싸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프라이버시가 당사성이 있기 때문에 말싸움이 있으면서 거기서 격앙이 돼서 범인이 둘째 아이를 이제 칼로 이렇게 찌른 상황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네. 그렇군요. 네. 근데 특히 이번 같은 인질 사건이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은행 강도가 본의 아니게 은행에 강도짓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네. 있는 고객분들을 인질로 삼을 때에는 그런 경우나 예? 네. 그거는 도망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인질로 삼고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진짜 지금 같은 경우가 제일 막막할 것 같은데 자기의 그냥 원한 분풀이 하려고 들어가서 인질을 네, 잡아놓는다. 네. 이게 좀 그래서 대응 방식이 다 다르시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 인질 상황을 벌인 그 범인의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그 협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보통 인질 상황과 비인질 상황으로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구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 테러나 강도에 의해서 인질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인질을 갖다가 도구로 삼아서 경찰에 어떤 요구를 한다면 이거 전형적인 우리가 인질 상황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고요. 어제와 같이 인질을 잡고는 있지만 인질을 도구로 삼아서 경찰에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렇지 않고 단순히 굉장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인질을 단순히 잡고 있는 것이지 인질을 도구를 삼아서 경찰한테 돈을 가져와라, 차가 이런 요구를 보통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비인질 상황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인질은 인질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범죄의 단순한 희생자라 보통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인질하고 좀 그러니까 인질이라는 건 요구사항이 있어야지 인질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쓴다 이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서 인질의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언론에 따르면은 경찰이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범인 희생자분들이 몇 분이나 억류되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네. 그리고 초기 몇 시간 동안은 동기조차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보도인가요?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잘못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실 저도 안에 정확히 몇 명인지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현장에 어떤 그런 역동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협상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저희가 물어봐서 딱 그래서 다친 사람이 있냐 보통 물어봐요. 저희들이 안에. 그런데 생존에 있던 큰아이가 다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의문점에서 처음에 이게 좋다고 그래서 현재 다친 사람이 없냐? 혹시 누가 죽은 사람이냐 했더니 2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벌써 도착했을 때요? 예. 그 아이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 내용은 뭐지만 그래서 협상 중에 1시간 정도 지나서 그 범인이 그 두 사람의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경찰에 보냈습니까? 어머니한테 보냈습니까? 어머니한테요. 아이고. 네. 저희들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쓴 기자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조금 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생존에 있는 그 분을 살리자.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작전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인질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2002년에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그 극장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게 희생자가 179명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테러범들이 죽인 건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67명은 경찰이 구출작전을 한다고 그래서 가스 살포에서 사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04년에 베슬란 게 이제 체첸에 가까운 거기서 이제 인질 사건이 한 800명 인질 잡고 있었죠. 초등학교를 점거했으니까. 예. 여기서 389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이 희생자가 언제 나왔냐면은 경찰이 진압작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인질 어떤 체육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대부분이 경찰이 이제 작전할 때 했고 그럼 미국은 예외냐?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1993년에 데이빗 코렛이라는 다윗교 교주 이제 말하자면 사일 종교 집단이 이제 경찰하고 이제 FBI하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51일 동안 대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작전이 구출작전 하다가 그래서 구출작전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 작전하면서 51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서 17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질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인질 사건에서 인질이 희생당하는 시기의 80%가 경찰이 구출작전을 할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어떤 기자님들이 그런 사례를 보지 않고 경찰이 진압작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썼다면 그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압작전 하면 무조건 인질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니고시에이터 같은 그러니까 협상 전문가들이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진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압하는 거 이게 차이가 많겠죠. 차이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개념이 도입된 이유 가장 큰 이유도 1972년에 FBI에서 비행기 납치 사건을 협상을 안 하고 바로 작전해가지고 인질하고 인질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예. 구출작전 한다고 들어갔는데 인질하고 인질은 모두 죽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구출작전 한다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는 모든 바리케이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있었던 네고시에이터로 딱 봤을 때는 경찰의 특공대 투입이 적절했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죠? 투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그 본인이 아이를 풀어주고, 왜냐면 그 하면서 수차례 그 본인이 아이를 풀어주겠다, 자수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막바지, 이게 이제 잘 끝나겠구나, 라고 예.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나와라, 라고 해서 그 형사가 이제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가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오라고. 예. 그래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당황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계속 협상했던 휴대폰으로 예. 전화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마냐면 정적이 흐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도저히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했구나. 뭐 보통 이런 데는 보통 자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제 현실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해서 자해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물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경찰대 특공대가 들어가면 투입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작전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상복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그 안에서 인기척이 없어서 저희들도 급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너무 생생한 얘기 잘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안산 인질 사건 현장에서 직접 인질범과 협상을 벌였던 경찰대학교 위기협상연구센터장 이종하 교수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공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정치권의 태풍이 핵이 될까 아니면 잔잔한 미풍으로 그칠까. 이 바로 정동연 전 고문의 탈당, 야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과정에서 가장 또 유력하게 주목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이 그래서 이분을 지금 집중되도록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천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자, 먼저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정 고문께서는 새정치연합이 더 이상 수권정당이 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탈당 직전에도 잠시 만난 일이 있는데요. 정 의장의 그런 결연한 의지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고요. 예. 결국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지요. 예. 저는 아직도 당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지금처럼 어떤 수권의 비전이나 쇄신의 가능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은 뭔가 그런 정치권, 특히 정치권 밖이나 정치를 걱정하는 분들이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동영 전 고문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실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천 전 장관께서는 어떤 부분에 역시 동감을 하고 계십니까? 정 의장이라고 전 의장이시니까요, 당에. 예. 정 의장께서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다 그 뜻이 잘 표현됐다고 저는 봅니다. 당이 지나치게,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요? 그런 점도 있고, 예. 그걸 지적했던 것 같고, 또 당이 지나치게 보수화됐다고 봤죠? 표현이 뭐든 간에. 예. 중상층을 위한 정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잃고, 예. 거의 무력화됐다. 이런 것들이 정 의장을 이 당에 가망이 없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정 장관께서 동감하십니까? 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실망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당이 현재처럼 해서는 수권정당이 되기 어렵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지난 10년처럼 해도 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당이 국민에 대한 비전도 잃고 있고, 과연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도대체 당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하늘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제시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당이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만, 계파 기득권에 아주 다들 포획이 돼가지고, 무슨 무기력한 상태를 계속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당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동영 의장과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같이 행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조금 그게 다르겠죠.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쇄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 세 분의 대표 후보가 나와 있고 또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좀 쇄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쇄신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보다는 지금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당원 또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후보자들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느냐, 어떤 국가 비전과 어떤 당의 쇄신책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쇄신책이 시원치 않고 예를 들면 시원치 않은 쇄신책을 내놓은 사람이 당권을 잡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미련 없이 정동영 의장과 그 뜻을 같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우선 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절망적이라면 과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한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인가 하는 점에 대한 심각한 이제 고려가 있겠죠. 그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다음 문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저 자신이 나라의 정치 발전에 또 우리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개혁 정치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길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저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선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국면을 지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천 전 장관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당내 동료가 좀 많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이제 주로 광주에 머물고 있고, 중앙당에 나가거나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거나 이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대체로는 아마 별로 동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왜 그렇죠? 총선이 오래 남아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별일이 있겠느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지금 공안 통치로 극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또, 이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독점과 탐욕만 편들고 있는데, 우선, 제1야당이 그로 인한 이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또, 호남에서도 특히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지지자들이 거의 선거 때 되면 그래도, 제1야당인 기호 2번을 그저 거의 자동적으로 찍어줬는데, 지금 물론 그런 움직임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내에서 변변한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것. 당내란 말씀은 지금 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당 창당이 별 파괴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지금 상태로 볼 때는 그렇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파괴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심의 향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늘 지지해왔던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결국은 새 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지지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민심의 동향은 어느 때보다도 어떤 새로운 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심의 동향이라는 것이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동영 전 의장이나 아니면 천정배 전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좀 더 확실한 선명성과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정대철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중도층을 껴안지 않으면은 이 표의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여러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건은 진보,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 노선 정도를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중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수죠. 우리 당의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니까 중도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든 중도든 이런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용도 하고 함께 최소한 소통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저는 보다 폭넓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결정에 대해서 좀 더 분노해야 될 분들은 그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라면은 그런 어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은 그거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특히나 지금 박근혜 공안정부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그런 보수, 합리적인, 또 양심적인 보수들과도 함께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인가요? 이거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산 모양이죠? 잘 안 됐어요. 이거 창피할 텐데. 내가 줄게 딱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면. 그렇죠. 이제 어제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현대글로비스 주가 바로 하한가 왔습니다. 15% 하락, 이 하한가죠. 직행을 했고요. 반면에 또 현대모비스 주가는 한 11% 넘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냐. 현도글로비스 주식 팔려는 이 매각이 무산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당초 이제 이 정몽구 정유선 부자가 이제 갖고 있는 둘이 합쳐가지고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정도를 이제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해서 이게 워낙 큰 물량이니까 따로 물량을 내놓고선 이 이제 살만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걸 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세일즈를 하는데 시장 반응이 좀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밭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약간 싸게 팔 테니까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겠다는 투자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가지고 좀 분간이 됐는데 실은 만에 하나 이게 팔리게 됐다면 그 할인 가격에도 이제 팔리게 됐다면 이 정 회장 부자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때 이제 현금 캐시를 손에 쥘 수가 있었는데 일단 어제 무산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가 주목이 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예전에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는 게 이제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려고 하는 게 경영승계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승계도 있고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건데. 이제 바로 다음 달 2월이 되면은 대기업 오너 및 일가가 이제 이 같은 기업 집단 그룹 내에서 보유 지분이 30% 이상 되는 되는 회사의 경우에 내부 거래를 안 된다. 내부 거래를 중단한다. 만에 하나 이거 어기게 되면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2년의 이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 건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글로비스 매출이 한 10조 정도가 넘어가는데 이게 한 이 중에서 70%, 한 7조 원 정도의 매출은 현대글로비스 때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때 이제 기아차 일종의 내부 거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정 부회장, 정유선 부회장의 지분이 30%가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번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규에 따라서는 아까 30%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영업을 하려면은 이 오너 일가, 이 두 부자의 지분을 3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최소한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 양이 이제 한 13% 정도였다. 그렇군요. 지분 14%를 팔게 된다. 이제 실은 이게 1차적인 이유인데 더 큰 거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더 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분을 팔게 되면은 1조 3천억 정도의 캐시가 마련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지금 현대차 그룹의 순환적인 지배 구조를 좀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건데
약간 어려운데 현대차하고로 보면은요, 현대모비스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갖고 있고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도는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잘라야 그렇잖아요. 되거든요. 예. 대부분 그럽니다. 이거 잘라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딱 맨 위에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순환 둥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뚝 일렬로 떨어뜨리게 예.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구조가 가장 좋은데 실은 이제 이 아들이죠 정유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 주식이 없습니다. 예. 갖고 있는 게 기아차하고 현대차 주식밖에 없어서 지금부터 이제 정유선 부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현대모비스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아야 되니까 예. 이거 뭐 조금씩 살려도 어쨌든 현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비스 주식 겸사겸사 아하. 내부자 거래도 피해서 캐시도 얻어가지고 예. 조금씩 모비스 주식 살려는 거다. 큰 틀에서는 후계구도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 말이에요. 네. 이 좀 임대주택 정책에 변화가 오는 것 같죠? 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공공임대주택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제 나온 이 국토부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좀 럭셔리하게 중산층이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퀄리티 되는 이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으로 가겠다. 그래서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이고요. 예. 보증금도 한 최대 1억 정도 되고 서울에서는 이제 제시 임대료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말해서 장기 임대주택이 좀 질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8년 이상 사니까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 월세 시대를 대비한다 이런 건데 핵심은 정말 건설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임대 사업을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뭐 택지도 싸게 분양해 줄게, 법인세도 깎아줄게, 취득세도 깎아주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융자도 해주고, 금융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지켜봐야죠. 이제 과연 중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 뭐 택지도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민간 임대 사업으로 갈까? 이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